예,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아,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 달에도 이제 이 비욘디에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나오게 됐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제 비욘디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강의도 좀 해 드리고 대화도 해 드리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인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진료실에서 쪼끔 설명을 쪼끔 길게 드려야 할 건데 좀 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실제 진료 현장이나 에서 좀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쪼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아 주제인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인제 많이들 인제 저 진료 볼 때도 물어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인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도 그렇고 치매가 인제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나 치매 전 단계이신 분들 또는 이런 그냥 가벼운 건망증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 많이 인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지금은 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가 도대체 어떤 성분이고 뭐길래 이렇게 인제 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라는 걸 해서 궁금해서 쪼끔 잘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와 이게 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 향상 건기식 이래서 뭐 인제 이 나오고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4 년도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4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제가 간혹 가다가 인제 홈쇼핑을 쪼끔 볼 때가 있는데 이 홈쇼핑을 볼 때에도 포스파티딜세린을 인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광고가 나오는데 이건 뭐 이 거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예? 이 영양제인 것처럼 이렇게 인제 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럼 진짜로 저는 그래서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 없다고 인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이렇게 인제 화제의 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를 인제 지금 한번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사실은 인지 기능 장애를 많이 앓고 계시는 저희 인제 환자분 여러분들한테 쪼끔 이 실상을 쪼끔 알려 드려야 되겠다. 또 그리고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쪼끔 정리를 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역할이 도대체 뭐고 그다음에 인제 뇌 질환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 그다음에 인제 또 포스파티딜 보충제의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쪼끔 오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인제 이 세포막의 성분이에요. 우리가 인제 세포막이라는 거는 보면 이제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인제 요렇게 인제 생긴 인제 인지질이 있는데 이 인지질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인제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인제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이게 인제 아래쪽은 요렇게 인제 이 지질 파트고
여기 이제 위쪽이 이제 포스파티딜 그러니까 포스페이트 세린이라 그래 가지고 요런 것들이 인제 붙어 있는 우리가 인지질인데 이게 인제 또 뇌에서 특히나 인제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또 인제 우리가 신경세포 또는 신경세포 안에 인제 세포의 소기관들이 인제 있습니다. 예, 그런 데 인제 존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포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안쪽 층에 바깥에가 아니라 안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포 주기 조절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세포가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인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그래서 또는 그러면 세포의 기능의 유지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용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 그래도 최대한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세포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는가 자연적으로는. 그러면 인제 세포의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제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막에 필요한 성분들을 이렇게 인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혹시 알고 인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토콘드리아에 연접해 있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부분에서 인제 이 포스파티딜 세린은 요런 인제 포스파티딘을 합성하고 있는 요런 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등등등의 요런 복잡한 세포의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수송이 돼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막의 안쪽에 이렇게 인제 위치를 하게 되고 있는 그런 인지질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들이 자연적으로는 식품을 통해서 인제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식단을 했을 때의 섭취량은 하루 약 130m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포스파티딜 세린이 많은 음식은 우리가 지금 포스파티딜 세린을 만드는 주요 재료는 대두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두에서 콩에 많고 그다음에 인제 등푸른 생선, 뭐 동물 내장 이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 적은 음식들은 채소류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식품에는 쪼끔 적기 때문에 보충제로 필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의 뇌 추출물에서 얻었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소의 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인제 들어본 병이 있죠. 광우병이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대두 유래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포스파티딜이 식품에 인제 함량이 돼 있는 것은 대두 레시틴 이거 인제 대부분 여기서 인제 포스파티딜 세린의 보충제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등어, 그다음에 인제 닭 심장, 장어 이런 것들이 인제 이렇게 포스파티딜 세린의 함량들이 많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미, 그다음에 뭐 당근, 우유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식품 섭취로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되지만 우리가 또 인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포스파티딜 세린의 보충제들을 젊은 분들이 먹지는 않죠. 그죠? 젊은 분들이 드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대부분 어르신들이 드시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들을 때 보면은 인제 연세가 들면은 어떻게 보면 노화가 되고 있고 노화가 되고 나면은 대개는 인제 신경이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죠. 예. 그래서 인제 뭐 뉴런이라고 있는 신경세포도 인제
자연적으로 많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나와 있는 뉴런의 컨디션들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상돌기라든지 아니면 시냅스라 그래서 인제 그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곳에 밀도가 저하된든지, 이런 게 밀도가 되고 이렇게 인제 이 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인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것이 뭐 도파민, 그다음 뭐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인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고 특히나 우리가 인제 기억력에 관련돼 있는 것이 인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이 합성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세틸콜린을 대표적으로 이용한 치매약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 드시고 계신 분도겠지만 뭐 도네페질, 뭐 리바스티그민, 그다음에 뭐 갈란타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콜린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기억력을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 포스파티딜세린도 이 예를 들면은 노화가 되고 나서부터의 세포,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포의 유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포가 조금 딱딱해지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인제 이 유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점도가 인제 이렇게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효소 활성이 저하가 돼서 세포막이 인제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서 아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뿜어져 나와야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지 기능이 감소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이 노화와 연관돼서 포스파티딜세린과 연관된 뇌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그러면 보충제를 갖다가 드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보니까, 노화된 뇌에서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막의 유동성, 그러니까 인제 딱딱해지고 점도가 높아져서 끈끈한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금 높여서 신경과 신경 간의 소통을 좀 회복할 수 있게끔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소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조금 인제 좀 촉진을 한다든가 줄어드는 걸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쪼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금 잘 알고 있는 인제 정신과적 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일부 효과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ADHD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조금 인제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인제 한목에 오늘 인제 말씀드릴 것이 이 뇌 질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뭐 퇴행성 뇌질환은 파킨슨병, 그리고 인제 우울증, 뇌졸중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가 있을 때, 환자에서 생기는 뇌를 부검을 해 봤을 때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인제 동물 모델에서는 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대체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을 갖다가 이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대개는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우리가 신경과 우리 인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도와주고 있는 신경교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교세포들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임상 결과들이지만 질환 개선에는 기여하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루이소체라는 이 단백질이 돼서 신경 독성 단백질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조금 약간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전임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파티딜세린이 조금 파킨슨하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콜티졸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콜티졸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성 그 이 문제가 있는 거에서 있어서도 조금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일부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은 허가가 영양제로 되어 있어요. 영양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의약품으로 되려면 조금 더 분명한 우리가 그 양리적인 작용 기전이 규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임상 시험을 거쳐서 약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결과들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에서도 보면은 감소한다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가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후에 좀 이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제, 포스파티딜세린 보충제를 잡수시면, 영양제죠, 그죠? 우리 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게 뇌로는 들어가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에는 들어가고 있는 것이 꼭 거쳐야 되는 게, 뇌는 뇌혈관 장벽이라 그래서 벽이 하나 있어요. 혈관에 벽이 있어서 이걸 통과해야 뇌를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큰 물질들은 못 도달하는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보충제를 드셨을 때 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스파티딜세린 플리페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포막 바깥에서 안쪽으로 쭉 하고 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막의 안에 있을 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농도가 차게 되면은, 이 예를 들면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안쪽에서 만들고 있는 아까 얘기하는 이제 PSS1이나 PSS2라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것의 활성을 억제해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보충제의 주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전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미국 FDA나 뭐 한국 식약처에서도 이제 하루 300ml까지 복용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임상 같은 거를 보면 뭐 800ml까지 드시는 임상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한 300ml까지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파티딜세린이 초기의 연구에서는 거의 다 동물에서, 특히 이제 소뇌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을 사용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물성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사람 뇌 조직의 조성과 이제 유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 연구들도 초기에는 동물성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시행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적으로 이제 뭐 저도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프로그램들도 봤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90년대 초반에 인제 했던 임상 시험 같은 경우를 인제 많이 예를 드셨는데, 그것도 인제 동물성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시행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후반에 인제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광우병 사태, 광우병이라는 게 이거 조금 여담입니다만 프라이온병이라 그래서 이게 뭐 끓이거나 인제 단백질이 이게 이상하게 접힌 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굉장히 인제 독성이 강하죠.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식물성 원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에 맞는, 즉 대두 레시핀을 효소로 전환해서 얻은 대두 유래 포스파티딜세린이고, 일부는 해바라기 레시핀 등으로부터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식물성과 동물성 포스파티딜의 그 지방산 조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포스파티딜은 리놀레센 같은 오메가3 6 계열이 많고, 동물성 포스파티딜세린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임상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 아직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게 하는 것은 DHA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뭐 참치에도 뭐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DHA라는 성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동물이나 뭐 세포라든지 그런 인제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전에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쥐실험이죠. 그죠? 그런데 인제 이런 것들이 식물성 포스파티딜세린과 동물성 포스파티딜세린이 동일한 인지 기능 그 효과를 보고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어서 이게 좀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고용량에 인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300ml 정도의 대두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사례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어떤 연구에서는 동물성 포스파티딜세린 효과가 있었으나 식물성으로 교체할 때는 유의미한 개선을 못 찾은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식물성 포스파티딜세린을 대부분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두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GMO 콩이라는 게 또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인제 그 성분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인제 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별의 효과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래서 쪼끔 제품에 대해서는 쪼끔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포스파티딜세린의 뇌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의 구성 요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막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동성이 인제 구조를 유지하고 여러 단백질이 인제 세포막에 부착돼서 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들이 여러 가지 인제 신호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뇌 세포 안에 다양한 신호 경로가 인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쪼끔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C, 뭐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라고 하고 있는 이 효소 등의 경로를 보완해서 신경 세포를 생존할 수 있고, 뭐 신경 돌기가 성장하고 뭐 시냅스가 형성되고 하는 이 세포막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시냅스에서 나오고 있는 인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에 인제 하고 있는 시냅스 소포들이 있는데, 이 특히 인제 오메가3 아까 말씀드렸죠. DHA가 함유된 포스파티딜세린은 시냅스 소포가 시냅스 전 막과 융합하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뚜착하고 잘 나올 수 있게끔 잘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세틸콜린, 뭐 도파민,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인제 인지 기능의 개선의 효과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지 기능 개선을 촉진한다기보다는 본래의 인지 기능 이 기능을 쪼끔 보존시켜 주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기억력에 인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제 어 NMDA 수용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냅스 가소성을 높이는 데 인제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인제 전임상 결과들을 쪼끔 인제 가지고 왔는데 뭐 NMDA 수용체 기능이 저하된 실험지에 포스파티딜세린을 투여했더니 수용체 밀도가 증가하고 결합능이 활성화돼서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인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또 인제 이 뇌질환에 인제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인제 이전에 인제 뭐 레켐비 할 때도 말씀드렸고, 뭐 우울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으로 신경에 염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안 좋은 뭐 스트레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뇌가 이렇게 인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특히 인제 뭐 독성 단백질인 뭐 아밀로이드, 타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염증이 유발되고 인제 하고 있는 문제라서 이 염증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인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의 포스파티딜세린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뇌의 염증을 쪼끔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도 쪼끔 억제한다는 전임상 보고들도 있고 임상 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게 세포가 고장이 나거나 인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인제 그만 세포가 인제 좀 돌아가셔야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막의 안쪽에 있어요. 근데 인제 이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싹 하고 바꿔 가지고 요렇게 인제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세포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게 인제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는 뭐라 그러냐면 이 면역 세포가 이거를 인식을 해 가지고 '아 이 세포가 인제 수명을 다했구나.' 해서 인제 돌아가시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경 세포를 자연스럽게 인제 소멸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기능과 또는 이 기능 유지, 그다음에 인제 사망까지 인제 이렇게 쭉 전주기를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데에 인제 관여를 하고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제 뭐 노화된 쥐한테 포스파티딜세린을 장기간 투여했더니, 그러니까 인제 전임상 결과죠. 대조군에 비해서 뭐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생후 초기에 뭐 인제 포스파티딜세린을 투여받은 생쥐가 성장 후 성체가 되었을 때 대조군보다 기억력 검사 성적이 향상되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인제 전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우리가 인제 전임상 문제를 갖다가 할 때 스코폴라민 같은 경우로 인제 주사를 해 가지고 기억 상실을 일으킨 쥐한테 이렇게 인제 포스파티딜세린을 투여를 하게 되면 기억 능력이 상당 부분 인제 회복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이 인제 이 알츠하이머 병 인제 임상 시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인제 제가 갖고 온 인제 임상 시험 결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 피험자 수가 분당 뭐 위약군을 먹은 사람이 한 26명.
그다음 포스파티딜세린 먹은 사람이 한 31명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소규모의 임상 결과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효과가 있는 사람만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대규모 임상 시험 결과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뭐 이제 제가 조금 더 요런 것들도 조금 다뤄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오메가3 같은 경우예요. 오메가3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치매의 예방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임상 시험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할 때 소규모 임상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마치 이제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이제 호도를 하면, 예,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효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서도.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시겠지만 뭐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나 뭐 경도인지장애 환자한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포스파티딜 300mg을 수개월간 복용했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중뱅검 연구라는 거죠. 인지 능력이 좋아된 노인들한테 6개월간 포스파티딜세린을 투여했더니 기억력이 이제 뭐 좋아졌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웩슬러 메모리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력을 특히 이제 지연회상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에 이제 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웩슬러 스케일 같은 경우가 이 변화량이 포스파티딜세린 플라세보에 비해서 포스파티딜세린이 특히 이제 좀 높은 결과들도 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주목할 만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간에 피험자 수가 상당히 적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다 이거를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그룹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을 먹었을 때 위약군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좀 있죠. 근데 좀 신기한 거는 포스파티딜세린 고용량보다 100mg 한 군이 더 효과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규모 임상 결과나 환자의 자연적 코스가 조금 오염이 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효과를 보였다는 것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조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여기서 보면 기존의 연구보다 조금 이제 이렇게 명수를 늘려서 한 2001년에 한 임상 결과 같은 경우는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셨던 분이나 300ml를 드셨던 분이나 600ml를 드시는 분이나 통계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결과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이제 결과예요.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한 이 임상 시험 결과를 이렇게 이제 모아 가지고 한 건데, 중요한 거는 무작위 대조 시험 5개를 해서 9개의 임상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해서 이제 본 것에는 인지 기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조금 지지해주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러냐면 이 효과를 별로 이제 보지는 못한다.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병 말고도 이제 뭐 우울증 같은 데 있어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이 우울증의 환자들한테서 조금 늘어난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우울증 그룹이거든요. 우울증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보통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 그룹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혈액 내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좀 늘어나 있다라는 보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이 콜티졸이라는 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뇌하수체, 그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하고 연관된 우리가 HPA, 그러니까 이 A 엑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들리게 되는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갖다가 800mg 정도를 잡숫게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티졸의 레벨이 좀 감소를 했다는 보고들이 보고된 바는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ADHD한테 요즘에 또 많이 이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이걸 이 정도 한 거를 메타 분석을 한 게 이제 타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ADHD에 이제 산만한 증상 같은 것이 조금 해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짧기는 한데, 포스파티딜세린은 이제 세포막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뇌에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세포의 신호 전달이나 그러니까 뇌세포의 사멸 및 보증 및 염증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뇌질환을 봤을 때에 포스파티딜세린의 양의 이제 교란은 있죠. 교란. 뭐 예를 들면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생물학적인 의미가 여기 내용 다르고 저기 내용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규모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우울증, ADHD 등의 뇌질환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이제 보충제이기도 하고, 향후 용량이나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어요. 이제 먹어서 이제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큰 기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머리에 이제 뭐 아밀로이드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게 최종 결론이고, 그래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셔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보충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들이 많으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규제기관이 있죠. 뭐 예를 들면 WHO, 그 다음에 뭐 영국에는 나이스도 있고, 뭐 이제 뭐 유럽 영양학회나 뭐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가이드를 냅니다. 권고를 내고,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권고기 때문에 좀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충제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하하고 치매 위험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타민, 건강 보조제의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에 또 영국 나이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년기 예방 및 치매 예방 관리 지침에서 영양 보충제를 치매 예방 목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역적 영양 결핍을 교정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뭐 B12가 감소가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지 기능 떨어질 때는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지만 특정 영양제를 명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영양학회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용 식품을 인지 기능 개선이나 악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핫한 기관이죠. 이 진단을 이제 가이드하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소나 미국 국립연구 NIA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신경과학회에서도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고 입증된 보충제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예방 보충제라고 알려져 있거나 치매 예방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까지는 예방이라는 치매 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요. 예를 들면 치매 예방이라는 것이 내가 이 보충제를 먹거나 뭘 했을 때 치매가 걸리는 확률이 줄어드는가, 또는 내가 치매 전 단계 환자에서 넘어가는 게 이제 준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방의 어떤 주 타겟이 아직도 조금은 그럼 인지 기능 개선을 하는 게 치매 예방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충제를 했을 때 일부 도움이 됩니다만 이거를 맹신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보충제를 했을 때에도 조금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하고 또 담당 주치의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파티딜세린이 또 제품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성분에 또한 이 이슈들도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격이 그렇게 제가 보니까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한 판단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모쪼록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그래서 자, 보시면 보자. 그러면 수평선님이 해주시는 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처방해주는 뇌 영양제가 있나요? 예, 전 우울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뇌 영양제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가끔 뇌 영양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제제예요. 뭐 글리아틴, 타민, 뭐 글리아티린, 뭐 등등의 이제 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다른 옵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은행잎제제, 뭐 징코,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기능 개선에 보완적인 역할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뭐 굳이 말씀드리면 뇌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포스파티딜세린은 참고적으로 예,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 약 같은 경우도 드시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우울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우울증을 잘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인제 인제 이야기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인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아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 올리언 님이 말씀하신 리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예. 리튬 예. 리튬 이거 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버드에서 치매에 리튬이 좋다는 논문 나온 게 근거가 있는 것이다. 저는 심한 저체중인데 항상 저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탈수, 저혈압으로 신장내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이번에 리튬으로 바꾸고 독성 증상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최저 반올자가 처방을 주셨는데 제가 이 리튬에 대해서는 이제 하버드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뭐라 그러냐면 동물 실험에 나온 거예요. 동물 실험이고 리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튬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리튬이 이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량의 리튬이 나오고 있는 우물 같은 게 있는 마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납니다만 덴마크인가 노르웨이인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인데, 거기에서 있는 마을에서 리튬 성분이 있는 물들을 많이 드신 분들이 인제 이 치매가 좀 덜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리튬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 용량으로 쓰고 있는 이 리튬은 일부 환자, 지금 우리 이 질문 주신 올리언 님 같은 경우에 이런 저칼륨 혈증이라든지 이런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 리튬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안 드시는 게 좋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 차라리 드시려면은 뭐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포스파티딜세린이라든지 그런 거나,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해질 문제로 이 고생을 하시는 거를 먼저 교정을 하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허물어지면은 그냥 치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의 장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리튬 같은 경우를 뭐 섣부르게 드시기 이전에 인제 이 본인의 건강이나 특히 인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전해질 이상을 교정을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킴킴하이하이 님. 예. 요분이 요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한번 올려 주시죠. 예. 운동 전 집중력 강화 목적으로 포스파티딜세린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목적으로 섭취했을 때 단기간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 전 집중력 강화를 하기 위해 포스파티딜세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꾸준히 드셨을 때 인제 효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운동 전이라고 운동력 집중력 강화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골프 얘기를 인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는 뭐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때에 보면은 포스파티딜 세린이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고,
차라리 집중력 강화를 하시는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포스파티딜세린을 제가 보기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온 것들은 조금 좀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포스파티딜세린이 어느 정도의 보충제로서의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맹신은 하지 말자. 또는 뭐 과신은 하지 맙시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